2016년 2월 18일 오후 7시 57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등기입니다. 네, 내일 시장에서 볼 이슈들을 간단하게 정리했는데요. 자, 연휴 잘 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또, 네, 이틀 정도만 더 하면 또 이제 쉴 수가 있는데요. 일단 이제 포인트 진 않았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하루 이틀 정도 좀 영향이 있었는데, 시장이 좀 전반적으로 좀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좀 파동이 있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늘 공유할 것들을 좀 체크를 하신다면은 의미들이 좀 있지 않을까. 자, 그리고 멤버십 한 주간 또 관심 종목 중에 세 종목이 모두 목표치에 달성했습니다. 시장이 좀 어려운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같은 게 멤버십에서는 네. 목표치에 모두 달성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얕은 게 멤버십 여기 가입 버튼 누르셔가지고요. 3만원짜리 여기 가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게시물로 들어오시면 제가 이제 만들어 놓은 링크들이 있습니다. 실시간 이슈 뭐 그리고 중요한 내부 정보라든지 그리고 커뮤니티 이런 것들 이제 만들어 놨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메모장부터 한번 볼까요? 네, 오늘 제가 좀 적어놨어요. 오래간만에 또 이제 많이 바라시는 것 같아서. 자, 머스크 태극기를 언급했다. X 스페이스에서, X에서 트위터죠. 자, 일론 머스크가 일단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내용부터. 요건데 테슬라 코리아 채용 공고 AI 칩 디자인 엔지니어를 뽑겠다. 여기 이제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AI 칩의 개발에 함께할 인재를 뽑겠다. 이게 이제 디자인 엔지니어라고 하면은 소프트웨어 쪽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오픈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다 데려오겠다. 이 얘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이게 한국 태극기를 걸면서 이 트위터를 한 거는 약간 좀 어떤 그냥 장난스러운 느낌은 많이 안 들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요런 느낌들의 이제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 상태인데 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요번에 이제 작성한 이 계정에 이모티콘 16개와 그리고 러브콜을 보내는 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리고 머스크는 현재 반도체 설계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까지 이제 언급을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언급을 한 거를 보면은 그냥 글을 쓴 이유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조를 언급을 좀 한 것 같은데 보통 빅테크 기업들이 설계 인력을 위주로 뽑거든요. 근데 제조를 언급했다라는 거는 반도체 공장을 직접적으로 운영을 하거나 생산 공정을 전반에 깊숙하게 관여를 하겠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만들겠다. 엔비디아를 조금 배제하고 자체적으로 하겠다. 약간 이런 느낌의 뉘앙스가 좀 큽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반도체 쪽의 의미도 그래서 여기 관련주들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제주 반도체 여전히 괜찮죠. IP 쪽의 의미도를 많이 가지고 있고 그죠? 그리고 일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네, 말해 뭐 할까요? 그죠? 제가 계속해서 얘기를 했었던 종목이고, 물론 이거를 모르는 종목은 아니겠지만, 언제 어떻게 해야 될지 여전히 괜찮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노테크, ISC, TSE, 이런 애들은 조금 여러분들이 조금 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한미반도체나 하나마이크론, 이런 애들도 계속해서 조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만한 내용이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자, 민생개혁법안 속도전 3차 상법 개정안은 24일날 처리 전망이다. 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짜는 또 정했는데 24일까지 한다고. 근데 제가 볼 때는 또 밀릴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사실은 작년부터 내용이 나왔었던 건데 2월 달까지 또 밀렸잖아요, 지금. 그래서 어쨌든 2월 24일까지 처리를 목표로 하고 막바지 조율에 지금 들어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이번에 이제 가장 큰 목적은 자사주를 일정 기간 내에 소각을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또다시 밀릴 수 있는 이유를 조금 고민을 해봤는데 이게 기업의 경영 유연성도 필요해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자사주를 때에 맞춰서 하라라고 이제 정해줬지만 또 예외 범위가 분명적으로 존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인정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도 또 논의가 나올 수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는 설 연휴 이후에 이제 진행을 했다, 이제 하겠다라는 의미로 이제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 뭐가 됐든 현재 이런 내용들은 지주사하고 증권 쪽의 의미도를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주사 쪽, 롯데지주 정말 얘기를 계속했거든요, 여러분들. 지주 쪽에 뭐 댓글에 제가 보니까 뭐 롯데지주를 저 때문에 뭐 어떻게 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뭐 직접적으로 제가 사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 롯데지주가 굉장히 좋은 결과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물론 결과론적인 얘기긴 하지만, 근데 다른 애들은 그렇게 크게 많이 못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 롯데지주의 의미도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죠. 여전히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고, 마찬가지로 SK나 SK 스퀘어도 계속해서 연계를 좀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SK텔레콤, 엔트로픽의 의미도를 많이 이제 줄 수 있는 기업이다 얘기를 좀 드렸었잖아요. 그죠? SK텔레콤이 아주 의미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게 좀 포인트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증권 쪽이요. 증권 쪽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제가 그 멤버십 분들한테는 얘기를 했었어요. 증권 쪽의 의미도는 매우 높아질 수밖에 없다. 왜냐면 부동산이 지금 엄청나게 막 돈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 집값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기서 죄송합니다. 이게 마이크가 조금 오류가 있어서. 네. 부동산 쪽에, 그러니까 여기 이제 주식 쪽에서의 돈이 부동산 쪽으로 넘어가는 것도 있는데, 부동산 쪽에서 주식 시장으로 넘어오는 돈이 훨씬 더 많아요. 예. 그래서 지금 뭐 반반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들어오는 돈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증권 쪽의 의미도가 매우 높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미도가. 그래서 일단 해당 증권 쪽들은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는 내용이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주들 좀 체크를 해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자, 시간이 이렇게 하면 너무 길게 될 것 같아서 빨리빨리 할게요. 자, 코스닥 안 담으면 감점이다. 관련주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전반. 자, 내용을 보면은, 자, 내용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코스닥을 안 담으면 감점이다. 좀 약간 강압적인 느낌이 없잖아 들고는 있는데, 우리나라 시장의 그 국내 기관들, 뭐 증권 쪽이나 연기금, 뭐 되게 많은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죠? 되게 많은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 가장 돈을 많이 굴릴 수 있는 곳이 또 연기금입니다. 근데 연기금의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해외 쪽의 주식들이 굉장히 좀 많이 포진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물론 이제 요번에 해당 내용들 때문에 국내 쪽에 돈이 좀 많이 들어온 것도 사실이긴 한데요. 플러스로 뭐냐면 코스피 쪽에 너무 과장되어 있다. 이게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쪽을 살리기 위해선 연기금의 돈이 필요하다라는 내용들을 약간 이제 전달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코스피 그 연기금이 운영하고 있는 자금들은 해외 쪽하고 코스피가 거의 주도된 거기 때문에 해외 쪽의 비중을 줄이고 코스닥 쪽 ETF 쪽에 의미도를 주게 된다면 의미도가 많이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내용들이거든요. 즉 한마디로 얘기를 해보면 그동안 못 올라갔었던 바이오들이 조금은 올라갈 가능성들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소부장 애들, 코스닥을 추정하는 소부장 반도체들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도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 플러스로 일단은 2차 전지 애들, 2차 전지 애들도 조금은 올라갈 가능성들이 있다. 어쨌든 코스닥을 추정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얘네들의 의미도가 조금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체코 원전 동맹 다 돌렸다. 두쿠반이 넘어서 원전 시장을 석권 향해 진격하겠다. 이제 체코에 이제 우리가 내용을 했고요. 그죠? 그리고 굉장히 결과가 매우 좋았죠. 그죠? 여러 가지 좀 얘기들도 많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전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지금 시행을 시키고 있다. 그래서
자, 주축으로 원자력 수자, 이제 원전의 주축으로 코리아는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을 위한 본계약을 체결을 했잖아요. 6월 달에. 그래서 단순히 2기를 짓는 데 그치지 않고 체코 내 추가 원전 건설하고 차세대 기술 협력으로 확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유럽 시장의 석권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했다라고 이제 보면 되겠고, 이거를 지금 이제 왔다 갔다 하려니까 되게 힘든데, 자, 그래서 원전 쪽의 의미도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두해빌 10만 원은 무조건 가야 된다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10만 원까지 갈 뻔했다가 100원이 부족해서 못 갔는데요. 가죠, 이거는. 그죠? 이거는 그냥 목적을 딱 두더라도 갈 수밖에 없다라는 목적을 크게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10만 원 이상으로 가서 원전에 대한 의미도, 계속해서 얘기했어요. 원전은 국내로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원전에 대한 의미도를 매우 줘야 된다. 자, 그래서 두해빌, 보파, 보성파워텍, 우진, 현대건설, 그리고 뭐 지금 한전산업이 굉장히 좀 의미도가 많이 올라가고 있고, BHI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원전 애들은 좀 여러분들이 좋게 잘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동영 919 군사합의 비행금지 구역의 복원의 선제적 추진이 정부 입장이다. 글쎄요, 요거는 이제 정치적인 얘기들이 조금 껴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배제하고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어쨌든 통일부 장관이 얘기한 거에 대한 비행금지 구역의 복원을 선제적 추진. 그러니까 현 정부 기조의 평화의 공전에 위한 조치다라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북한과의 사전 협의가 없는 상태에서 정부가 선제적으로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북한과 뭐 협의를 한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그냥 할게, 약간 그런 뉘앙스인 거죠. 그래서 여러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지만 어쨌든 대북주들의 의미도를 좀 줘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대북주들을 체크를 해본다면 역시나 좋은 사람들이나, 그죠? 그리고 코데즈 컴바인, 뭐 아난티나, 뭐 인디에프, 뭐 이런 애들이 조금 이제 부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이제 관련주들을 조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테슬라 본격 로보택시 사이버캡 양산 개시한다. 자율주행을 물고 트겠다. 그래서 관련주들은 SOS라고 피런티어, 시오소프트, HL 만도. 그러니까 이제 내용들을 조금 체크해 볼게요, 다시. 여기에 이제 테슬라가 로보택시에 대한 내용들, 사이버캡 양산을 개시하겠다라는 내용들인데, 설명을 다 하기가 어려우니까 제가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현재 로보택시 전용 모델인 사이버캡의 첫 번째 생산 유닛 기가팩토리 텍사스에 출고를 했거든요, 이번에. 그래서 2026년에 양산 약속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시장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중인데, 실제로 지금 유튜브 영상들의 자율주행 영상들이 좀 많이 뜨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뭐냐면, 영상들이 이제는 약간 뭐 세일즈든 어찌됐든 간에 그런 내용들이 자주 사람들 입에서 언급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또 특히나 포인트가 뭐냐면, 기존 자동차의 상식을 좀 깨트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스티어링 휠과 페달을 제거하면서 운전대와 가속 브레이크 페달이 아예 없는 2인승 구조로 오직 자율주행만을 위한 설계가 되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무선 충전 전용 확대를 해가지고 스마트폰처럼 무선 유도 충전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자율주행에 대한 내용이고요, 결국엔. 자, 그래서 자, 자율주행들의 포커스를 조금 맞춰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물론 현대차 기준인지 모르겠지만 전반 자율주행 애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지는 못하는 건 사실인데, 해당 내용으로 인해서 포커스가 맞춰지게 된다면 자율주행 애들이 조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SOS랩이나 슈어소프트테크나 이런 애들이 다시금 부각이 될 가능성들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일단 관심을 좀 가져보실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포인트를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테슬라 다음은 현대차다. 미 전기차 시장에서 2등을 하고 있다. 일단, 내연차에 대한 현대차가 테슬라 다음으로 굉장히 미국 쪽에서 굉장히 강력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2월 기준으로 봤을 때, 사실 이제 현대차는 내연기관차의 의미도라기보다는 이제 로봇 기업의 의미도가 좀 더 강하지만, 어쨌든 순수하게 내연기관차의 부가적인 흐름을만 보더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데이터가 강력한 지표들이 나타내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2위 타이틀은 현대차 기아의 합산 판매량이 99,553대로 포드하고 GM을 제치고 테슬라를 뒤를 이어가지고 굉장히 의미도가 있다. 즉 현대차가 로봇 기업으로 탈바꿈을 하고 있지만 내연기관차의 기존의 모습도 버리고 있지 않다라는 것들을 체크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현대차들이 역시나 좀 주가들이 계속 뭐 많이 크게 올라가고 있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전반적으로 이제는 자리를 잘 잡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의미도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현대차와 기아 그리고 현대오토에버 그다음에 글로비스 모비스 이런 애들은 좀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는 애들이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한국판 스페이스X 가능할까? 시장 수요에 투자가 관건이다. 이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스페이스X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그죠? 가장 사실은 얘네들이 부각을 받을 수 있을 법한 게 뭐였냐면은 일단 6월이라는 이제 내용들을 공유를 했고. 플러스로 여기에 나사와 국방부라는 확실한 큰 손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좀 허위적인 내용들이라기보다는 좀 일관성이 있었거든요, 내용들이.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거에 따른 좀 수혜를 없잖아 받았긴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많이 없어요. 그래서 민간은 부품을 납품하거나 조립하는 약간 보조적인 성격이 많이 갖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근데 이제 누리호 5차 발사라든지 또 이노스페이스의 발사라든지 이런 행동들이 계속해서 우리나라도 이제 우주에 대한 산업국에 대한 한 걸음 다가가고 있다라고 이제 포인트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우주 테마군들의 의미도는 계속해서 좀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얘기했지만 못해도 6월 달까지는 5월 달, 4, 5월 달까지 6월 달까지는 영향이 계속해서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미래에셋 벤처 투자나 나라스페이스라든지 뭐 미래에셋 증권, 그죠? 이런 애들도 전반적으로 많이 올라가고 있고 계속 저는 제가 볼 때는 계속 좀 의미도가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캔코라든지 뭐 인텔리안테크, 항공우주 그리고 YJ 링크, 그죠? 미래에셋 증권, 뭐 나라스페이스, 미래에셋 벤처 투자 이런 애들이 굉장히 좀 의미도가 많이 생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 많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제낄게요. 자, 그 다음에 전고체 시장의 규모 6년 뒤 28조 K배터리 상용화 경쟁을 시키겠다라는 내용들입니다. 한마디로 결국에는 삼성 SDI를 기준으로 전고체 시장의 의미도를 많이 주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6년 뒤에는 28조에 대한 예상치가 나오곤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자, 일단은 사실 저는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공부를 하고 싶지만 저는 이제 포인트를 몇 개만 주고 있어요. 삼성 전고체는 한동화성, 이스페셜티 케미칼 그리고 에코프로 또는 삼성 SDI 요 정도로만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용적으로 이제 풀어보면은 기술적인 측면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뛰어난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뭐 물론 이 부분들이 다가 아닌 게 리튬이온 배터리 대비해서 생산 단가가 약 5배 이상 비쌀 것으로 좀 추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렴한 자동차들이 좀 잘 팔릴 가능성도 높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영향이 있을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2차 전지의 의미도들을 계속해서 지금 내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2차 전지도 좀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는 있어요. 자, 그래서 뭐 2차 전지 애들이 또 다시 좀 주가가 많이 빠지긴 했지만 에코프로도 그렇고요.
어쨌든 한두 번씩의 단기적인 그런 관점 정도로만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로 좀 체크 포인트를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구글 AI 전력난 돌파 태양광의 대동맥을 뚫는다. 이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나솔루션과 HDI 현대에너지 솔루션, 그 다음에 SK 이터닉스. 구글이 프랑스 에너지 거물 토탈에너지하고 손을 잡고 나서 텍사스주의 1기가와트급의 초대형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 어쨌든 뭐 상관없어요. 이 내용을 뭐 어쩌고 저쩌고 필요 없는 게 머스크가 일단은 태양광을 언급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태양광 쪽의 의미도가 많이 올라갔죠, 실제로도.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 태양광 쪽이 계속해서 좀 더 부각을 많이 받을 것인가라는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미래 산업군으로 본다면은 사실 원전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완전히 얘를 대체 수요로 할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그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양광 쪽도 필요한 사업군인 거는 확실해요. 그래서 완전히 배제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태양광 쪽도 체크를 해야 되는데 하나솔루션하고 그때도 얘기 드렸지만 하나솔루션, HD 현대에너지솔루션, 그 다음에 LK캠 그리고 SK 이터닉스 요 정도로 보시는 게 어떨까 그냥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야생기 멤버십 소개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아마 요즘에는 이슈나 이런 것들을 다른 곳에서 받기가 좀 힘드실 거예요. 이미 다 오픈되어 있는 이슈들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땐 단타나 하실 때 이런 건 큰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1, 2분, 3분 정도 먼저 보게 되면은 얘기가 다르죠. 그래서 텔레그램보다도 훨씬 더 빠른 이슈들을 전달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종목들만 장중에 공유하고 있고, 왜냐면 제가 직접적으로 이슈를 걸러내서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느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차트라인이나 종목들 공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멤버십을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를 하고 있는데 멤버십이 계속해서 유지를 되고 있는 이유는 굳이 설명 안 해도 좋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가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고 얕은게임 채널에 게시물 참고해 주시면 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얕은게임 멤버십에서는 이슈와 여러 가지 이제 많이 공유를 하고 있고요. 3만 원 정도면 됩니다. 거의 돈가스 한 2개 값이죠. 그죠? 밥 2끼 가격이니까 부담은 없는 가격입니다. 그리고 게시물에 들어오시면 링크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계속해서 매주 중요한 이슈들과 중요한 일정들, 관심 종목들 공유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서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